네, 수출은 엔터도 만만치 않습니다. 엔터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수출 엔터요? 어떤 거죠? 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네. 이 수출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그쵸. 그렇죠? 네. 뭐 반도체 잘 팔아서 이제 경제 성장을 했죠. 그쵸.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수출이 또 좋아서 이 반도체 수출 부진을 좀 상쇄를 했습니다. 맞아요. 따라서 이 엔터 쪽도 이제 이 수출 관련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고요. 일단 이 엔터 산업 자체가 이제 지금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은 이제 단순하게 노래하고 춤추고 뭐 음반으로 수익 창출하고 그리고 콘서트 매출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직접적인 것에만 국한되게 바라봐서는 이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그런 시대는 좀 지났고요. 네.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 지적재산권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IP. 예. 이 IP를 이용해서 굿즈를 팔고 그리고 광고, 로열티 등의 이런 간접적인 매출 비중을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이런 글로벌 팬덤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놔야지 이제 직접적인 매출뿐만이 아니라 이런 간접적인 매출을 늘려서 이제 실적이 좀 반영을 시킬 수가 있겠죠.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나무들을 많이 심어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지금 주요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 시장에서도 해외 시장 진출을 좀 이쪽에다 힘을 계속해서 쏟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런 주요 엔터 기획사, 하이브, JYP, YG, SM 뭐 이 회사들의 경우에는 이 매출 구조가 여전히 좀 국내가 절반을 차지를 하고 있지만은 네. 한편으로는 이 해외 매출 비중이 또 절반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우리나라 인구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해외에 있는 인구들이 훨씬 많을까요? 해외에 있는 인구들이 훨씬 많겠죠, 당연히. 그렇죠. 해외에 비하면은 네. 해외 전체 나라들에 비하면은 우리나라는 소국이니까. 되게 조그맣죠. 네. 그죠. 이제 먹거리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많은 아이돌들이 요즘에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뉴진스나 며칠 전에 좀 며칠 전이 아니라 몇 주 전에 논란이 됐던 이 피프티까지 그쵸. 계속해서 이런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물론 이 시작은 하이브의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그쵸. 알고 계시죠? 아무래도 네. 모르면 이제 좀 혼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쵸, 네. 그래서 이 4개의 대형 기획사들이 이제 해외 시장 진출에 거의 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이런 주요 나라마다 지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 우선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랑 좀 상당히 좀 비슷하면서도 결이 좀 많이 다른데요. 이 일본의 아이돌은 이 음악 활동보다는 방송 출연의 비중이 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타쿠가 많아요. 네. 자, 여기서 오타쿠라 하면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죠? 오타쿠라고 하면 그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이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자, 여기서 오타쿠라고 하면은 이제 애니메이션에 열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네. 이제 뭐 아이돌까지도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포함해서 이제 좀 더 광범위하게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쨌건 이 일본에서는 오타쿠 인구가 36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엄청 많네요. 360만 명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본 전체 인구의 3% 정도 되는 건데 네. 덕질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 보니까 그만큼 쓰는 돈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랑 다르게 40대하고 50대가 넘는 사람들도 이렇게 덕질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좋아하는 좀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시장이라고 좀 할 수 있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일본의 트와이스가 일본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죠. 네. 트와이스 팬 중에 50대 이상이 20%가 넘는다고 해요. 진짜요? 이런 점들을 좀 확인해 보면은 이제 한 10대부터 이제 50대까지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나이 연령대가 많다. 네, 이렇게 정말 폭이 넓어졌네요. 그런 시장이다. 일본은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미국 시장 진출도 지금 전 세계로 뻗어나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미국은 간단합니다. 사실 이 노래 가사를 전부 영어로 하면 돼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 네. 이게 장난이 아니라 이렇게 영어 가사로 좀 만들고 하다 보면은 이 성공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요즘 노래들 중에 영어로 된 노래가 굉장히 많았는데 다들 이렇게 미국 시장을 노리고 이렇게 노래를 만든 거네요. 그렇죠. 이 빌보드 차트에는 노리고서 아, 이렇게 미국 가사로 영어로 미국 영어로. 가사라고 하면 좀 어색하니까 그쵸. 영어로 가사를 이렇게 전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네. 이 대표적으로 이 BTS가 이제 빌보드 차트인 한 기간 중에 제일 길었던 곡이 다이너마이트,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버터였거든요. 네. 이렇게 영어 가사인 노래가 이 빌보드 차트인 기간이 좀 긴 경향이 좀 많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이런 영어 가사로 노래를 작곡을 하고 추후에 이제 IP 매출까지 좀 연결을 시키려면은 우선 이런 스트리밍 시장까지도 먼저 선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어 가사로 해가지고. 네. 자, 이제 각 기획사별로 이제 해외 시장을 어떻게 진출하는지를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우선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데뷔한 이제 글로벌 팝 걸그룹, 이걸 좀 육성을 준비 중인데, 지난 21년부터 SNS를 통해서 미국, 호주, 영국,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에서 좀 오디션 투어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9월 1일부터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멤버 구성이나 뭐 세부 사항 등을 좀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BTS가 이제 미국에서 성공을 했던 만큼 이제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뭐 콘텐츠 제작 역량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데뷔 준비 과정이나 뭐 이런 연습 기간 등을 좀 고려를 하면은 제가 9월 1일 날 유튜브에서 이제 멤버 구성이랑 이제 발표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구성 이후에 최소 6개월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트레이닝 기간이랑 이런 거 다 생각하면은 그렇죠. 6개월이면 짧죠. 짧죠. 6개월이면 빠르죠. 어쨌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년 하반기에나 좀 데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JYP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JYP 같은 경우에는 2022년 9월부터 이제 미국 주요 5개 도시를 좀 돌면서 이런 글로벌 걸그룹 데뷔 후보생을 찾는 A2K 오디션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장점이 하나 있는데, 데뷔 전부터 팬덤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이런 큰 장점이, 이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좀 예를 들어볼까요? 국내에서 이 프로듀스 101이 한창 흥행했을 때 기억하세요? 맞아요. 네, 기억해요. 프로듀스 101이 한창 흥행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다른 뭐 슈퍼스타 K나 K-팝 스타 같은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들도 있지만은, 얘네는 상금을 좀 가지고 있었어서 상금이 있었으니까 결이 좀 다르고, 이 프로듀스 시리즈가 흥행을 하고 나서 뭐 IOI, 101 맞아요. 그리고 아이즈원까지 이렇게 데뷔를 했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이 안에 있는 멤버들을 데뷔를 하고 나서 알게 됐을까요? 데뷔 전부터 알았을까요? 전부터 알았죠. 그쵸? 당연히 전부터 알아서 다들 이렇게 열광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됐다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터 팬덤이 확장이 되면은 충분히 더 좋아지질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죠? 그쵸. 아이돌이 되면. 맞습니다. 네. 이렇게 연습생들이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이제 촬영을 하고 영상으로 내보내다 보니까 네. 이렇게 팬덤층이 계속해서 데뷔 전부터 이제 형성을 할 수 있었는데, 이 A2K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의 장점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중국에서 이런 현지 아이돌을 각각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침투하는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YG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국에서 잘 나가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랑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지분을 거의 반반씩 챙겨가고 있습니다. 오. 여기서 지금 21년부터 지금 꾸준히 오디션을 개최해가지고 연습생들을 뽑고 있는데, 네. 자, 여기에다가 기존 YG의 이제 트레이닝 시스템을 적용을 해가지고
뭐 지금처럼 뭐 짧게 하고서 이제 바로 데뷔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2010년대 때만 하더라도 이제 아이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연습 기간을 거쳤잖아요. 맞아요. 막 7년, 뭐 아니면 10년 이렇게 한 분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태국에서 시장에 좀 진출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4년 하반기에 한 팀, 그리고 2025년에 한 팀이 좀 데뷔 예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블랙핑크 리사의 네. 길을 이을 수 있는 오. 이런 아이돌이 나와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M 도 지금 좀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아무래도 대형 기획사는 또 하나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지금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T라는 보이그룹이 이제 해외에서 돈을 좀 열심히 끌어다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멤버 수가 너무 많아요. 정말 많더라고요. 네, 거의 지금 이 유니버스가 너무 방대한데 20명이 되거든요. 멤버 수가. 네. 물론 그만큼 좀 인기가 상당하다고 볼 수가 좀 있겠지만 저로서는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저는 정말 너무 어려워서 NCT라고 하면 유닛도 되게 많잖아요. 유닛을 알기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남자는 네. 기본적으로 네. 보이그룹을 안 봐요. 자, 예를 들어서 네. 자, 군대에서 보이그룹을 본다? 걸그룹을 보지 않고 보이그룹을 본다? 바로 영창입니다. 그래요? 잠깐 지금 NCT가 이렇게 좀 마지막 유닛을 좀 발표를 지금 이제 할 예정인데 네. 데뷔전은 이미 확정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네. 이제 일본에서 4분기에 데뷔를 해가지고 또 유닛을 데뷔해가지고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기존에 이 NCT 팬덤이 좀 상당했던 만큼 이 일본에서의 유닛 데뷔도 좀 성공적으로 흥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해서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이브, JYP, YG, SM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이렇게 하이브, SM, JYP, YG 알려주셨는데 앞으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아니면 좀 관심 있게 지켜봤던 종목이 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메리트 있는 종목은 이제 하이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좀 하락 추세에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고점이 좀 너무 많이 형성이 되기도 했고 해서 아무리 과매도 구간을 지금 탈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하락 추세는 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종목이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좋은 종목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SM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NCT의 SM. 자, SM도 한번 볼 건데 네. SM은 반대로 단기적으로 공략하기 좋은 종목이다. 오. 상승 추세 진입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진입하기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정도로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